쌍방울이 대북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거를 언론에 막 뿌려. 그러면은 이제 주가 막 부양시켜 가지고 그거 훑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에서 뒤바꾼 사건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회에서 다뤄졌는데요. 이 김승원 의원님의 오늘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원래 본 사건은 뭐냐? 어떤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바꿨느냐? 요거 두 가지만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은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 주가 조작 사건.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한 그 과정은 우리끼리 또 한번 정리할 테니까요. 네, 사실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4년도에도 주가 조작하다가 걸려서 처벌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또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쌍방울이 북한과 사업을 같이 해서 대북 사업을 해서 그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100억 달러인가 뭐 몇 조가 묻혀져 있다.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개발하는 사업도 북한 관광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데 네. 북한 단체와 접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500만 달러 또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협약도 하고 도장 꽝 찍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다 라고 둔갑을 시켜서 본인의 대북 사업은 감춰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뇌물로 엮여가는데 그것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일단은 압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하면서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자료가 좀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하고도 비슷합니다. 최저 4,900원, 그러니까 5,000원대였다가 이게 한 달 만에 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근데 현대아산에서 대북 사업을 했던 부회장도 영입을 하고 또 안부수라 그래서 네. 대북과 관련된 그런 일을 했던 국정원의 사실은 협조 요원이죠. 그 사람을 이사로 해서 쌍방울이. 그렇죠. 네. 쌍방울 이사로 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공시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걸 두 배를 틔웁니다. 틔우고 진정 기미가 있는 다음에 다시 또 다 팔아버려 갖고 싹 빠져버리는 그런 걸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는데 이걸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그렇죠. 그게 똑같습니다. 2022년 5월 달에 수원검사장으로 친윤의 홍승욱을 보내고 2022년 6월 달에 대검의 반부패 부장 신봉수를 임명합니다. 거기 혹시 PPT 자료 화면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수사가 찐윤 신봉수입니다. 찐윤입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수원지검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대검 반부패 부장실에서 수원지검으로 2명을 파견을 보냅니다. 대검 검사를. 주가 조작을 잘하는. 그래서 그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다 해보니까 이게 쌍방울 주가 조작이거든요. 대북 사업. 네. 그걸 금감원도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싹 죽이고 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방북 비용 뇌물 사건으로 둔갑을 하고요. 둔갑을. 이 보시면 신봉수가 대검에서 지휘를 하다가 성에 안 찼는지 2023년 9월 달에는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아예 직접 내려옵니다. 직접 이제 선수로 뜁니다. 선수로 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화영만 괴롭히다가 네. 이화영을 기소하고 어느 정도 꼬린시켰다라고 본 다음에 신봉수가 직접 내려와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기소를 하죠. 공소장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졌고 정말 그때 이화영 정신 차려 아니었으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영장 구속되거나 아마 큰일 날 뻔했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둔갑시키는데 김성태가 협조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에. 그거는 이제 자료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또 이래서 협조했나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죠. 요거 설명해 주셔야죠. 네, 지금 김성태가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지금 의심받는 범죄 혐의가 15개가 네. 있는데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 예컨대 이화영 씨가 2024년 6월 달에 1심 선고 딱 나자 한 달 후에 선물 주듯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에 대한 115억대 KH 주가 조작을 조사를 중지시켜버려요. 조사를 중지시켜버려. 딱 묶어두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딱 되니까 네. 김성태에 대한 웬만한 나머지 주가 조작 사건들은 다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시원하게 털어줍니다.
그리고 이러니 금감원도 알고 있는 그 주가 조작 흔적들이 있거든요. 네. 센 걸 안 하고 가장 약한 거.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허위 공시라든가 아니면 대량 보유 주식 뭐죠? 공개 의무 위반 이런 네, 거. 약한 싼 티켓으로. 거로 끊어주고 이렇게 무마를 시켜줍니다. 됐습니다. 야. 깔끔하죠. 이제 큰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저 이제 가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게 보면은 이게 수원지검에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금감원에 보내서 금감원이 이제 이게 쌍방울 관련된 주가 조작이라 해서 이런 자료들을 검찰에 다 보고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3년 1월 달에 네. 보고를 하는데 검찰이 이걸 압수수색을 안 해가지 안 않습니까? 해가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 조작은 2019년도 요때 이루어진 건데 네. 이 김성태 쌍방울이 2020년도에는 마스크 갖고 또 주가 조작을 합니다. 마스크를 코로나 중국에 때.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때 2021년도에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겠다라는 허위 공시를 또 터뜨려서 또 주가 조작을 주가 하고 조작하고. 2022년도에는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그걸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주가 조작하고 네. 매년 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가 조작을 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 회사에는 찐윤 검사들이 퇴직한 찐윤 검사들이 거기에 사회이사로 와. 한 명씩 다 포진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남석. 이남석이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 윤석열 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름 나왔던 애 아닙니까? 네,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어. 네, 뇌물 비리를 네, 윤석열의 소개에 의해서 어. 윤우진의 뇌물 비리를 봐준 사람. 와, 그 찐윤인데. 네, 그래서 윤우진의 뇌물 비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막은 사람. 영장 청구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쌍방울에 갔어요? 이사입니다. 예, 워낙 유명한 이사입니다. 와. 그리고 거기에 뭐 양재택 씨도 있고요. 양재. 이건영 뭐 대박. 이 뭐 대하 드라마야. 예. 드라마야. 그런 사람들이 찐윤 검사들이 다 변호사로서 사회이사를 다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죠. 근데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윤석열과 관련된 걸 다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웠어.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카르텔이 아니라 얘들은 범죄 집단이고 패밀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현직에 있는 놈들은 어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윤석열이 적을 죽이는데 총동원 돼가지고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국 사건, 재 사건 그 등장하는 검사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번에 청문회 나오는. 그 한 대여섯 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놈들은 그렇게 하고 나가 있는 것들은 또 바깥에서 이제 이거 협잡질하면서 일종 변호사로 활동하든지 그다음에 피의자를 이제 딱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또 이제 지들 카르텔에 이제 그 돈 버는 구도로 또 이제 거기다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앞뒤로 다. 얼마나 나쁩니까? 정말 나쁜 놈들. 이런 짓들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자기들끼리는 배불리는. 그렇죠. 이 정말 최악의. 야, 놈들입니다. 양재택이까지 챙기는 거 봐. 양재택이 진짜 찐사랑이야 얘는. 양재택이 정말. 어떻게 여기서 튀어나와? 네, 갑자기 튀어나오고 어. 아무튼 뭐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제가 전주법원에 판사로 있을 때 그 어느 사업체에 대해서 검찰이 세게 수사를 했는데 특수부 출신 검사가 이제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선임 비용이 30억이다. 근데 그 30억 중에 그가 20년도 넘었죠. 30억 중에 10억을 그 검사장한테 줬다. 그래서 싼 티켓으로 끊어줬고 불구속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전주법원 판사 중에 이거 이상하니까 이 사람 이거 죄도 세고 그래서 첫 번째 기일에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불구속으로 재판 안 하고 와. 난리가 났죠 바깥에서. 네. 그래서 받은 거를 토해냈다. 토해내야지. 30억 전주는 좁은 곳이라 소문이 다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30억 받은 선임료를 토해내더라. 와, 시장은 냉정하네. 그러니까 이 큰 비리가 그 검찰에서 이제 줄여서 단독 사건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독 어제 판사들. 오늘 일이 아니고 저희 김승원 선생 20년 전주 있을 전. 때 20년 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전입니다. 윤석열이가 꼬마 때부터도 그 앞에 놈들이 쭉 해먹던 역사가 있고 다 봤겠지. 그 흐름이 쌓여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해먹은 거를 네. 이제 현직에 있는 검사장한테 준 거죠. 나눠주는 10억을. 아. 근데 이제 그 검사 출신 변호사와 그 검사장은 제가 듣기로 연수원 교수와 지도 교수와 연수원생 네.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특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 검사들은 이제 연수원 때 자기 이제 검찰 교수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검찰 가려고 그쪽으로 이제 성공하려고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10억을 주고 받았겠죠. 네, 이거 다시 끊어내야 됩니다. 네. 이번 기회 아니면 못 끊어냅니다. 이번 자, 기회 아니면 못 끊어내고 이번에도 조재현 변호사도 박상용의 스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검사장. 네. 박상용이 예전에. 검사일 때 네. 그 조재현이가 검사장이었고 네. 그래서 전주지검을 선임계 수원지검이죠. 변호사 선임계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소위 있었고 거물급 변호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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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회유를 회유하는 갖다가 작업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한 거죠. 자, 우리 의원님 이제 제발 좀 가셔야 됩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박 의원님 이거를 좀 한번 러프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네. 대외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도록 북한에서 나름 일종의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은 저 사람의 동선을 계속 그렇죠. 파악해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이혼하면은 이제 북한의 네. 정찰총국 그러니까 대외 공작 활동하는 쪽.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동북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춘, 블라디보스톡, 심양, 단동, 북경 위쪽으로. 아 원래 그 밑에는 활동. 안 와요. 아. 그 밑에는 아. 2019년에 문철명이라고 정찰총국 담당자가 있어요. 따로 동남아시아 있었죠. 담당. 아. 근데 이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비는구나, 이게. 2018년 19년부터 필리핀 전부 비고 아. 정찰총국이 다 철수하고 오. 북한에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애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오. 필리핀도 그런 사정 비슷한 상태여가지고 동남아에는 아예 정찰총국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그 갈 수가 당시에 없다고 전문가는 확실히 와, 전문가. 아예 2019년 네. 18년부터 중요하다고. 문철명 치면 다 나와요. 네. 네이버에 문철명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 공작하는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를 이제 더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남아 밑에가 다 이제 비어 쟤네들 있으니까, 그렇지. 쟤들이. 괴멸됐으니까 네, 네. 그 북쪽을 담당하는 것 중에 이호남이는 아까 라이센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1년에 20만 달러. 열심히 외화 버리고는 별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네네. 해가지고 갖다가 북에 갖다 줘야 돼. 아. 그렇죠. 근데 요때는 2018년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니까 물이 좋을 때예요. 2018년 19년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아, 뭐, 네. 뭐 기자도부터 시작해서 겁나 많았어요. 그러면 뭐 5,000불, 뭐 3,000불, 10,000불하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매달 상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북한에 상납을 해야 돼. 본부에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2019년 7월 이호남이가 70만 불을 받았다는 요때 7월 자료 있어. 7월 달 요때 끌려 들어가 어디로 끌려? 평양으로 아. 2019년 8월에 끌려 들어가 8월. 요건 8월에. 7월인데 8월에 끌려가. 야 너새 상납 실적이 안 좋다. 리오남이에. 네, 5만 불 안 냈다고 디지 가서 터지고 죽을 뻔했어요. 70만 불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저게 안 맞다는 몰랐겠지. 거잖아요. 네, 그때는 네. 몰랐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히 장이 섰는데 하노이 그 노딜이 2019년 2월 말에 왕창 망하잖아요. 네, 망했죠. 2018년에 장이 쓰다가 확 꺼진 거예요. 꺼져가지고 할당량은 못 채워야 채워.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분기별로 5만 불 하면은 이제 1년에 20만 불이다. 채워야 되는데 애가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와봐 해갖고 너 뭐 했어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70만 불 갔으면 진작 주지. 그래서 아까 나온 김국훈 씨 말이 네네. 구조적으로 아니다. 내가 그 말이. 그때 그 돈 받았으면은 진작에 살아났고 그 돈을 못 받았으면 그 돈을 받았는데 내가 삼켰다면 지금 숙청됐다. 정치 교화소에가 있다. 네. 누가 죽은지도 모르겠죠. 이제 명쾌하잖아요. 야, 확실히 질문이 좋으니까 답이 좋네. 제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뭐 깔끔하네. 그리고 그날 이야기가 아무도 모른다 리오남을 네. 아무도 못 봤다. 근데 방용철이 봤다고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돈은 김성태가 방에서 몰래 줬다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라고 한 명 더 손을 들고 나옵니다. 아. 그게 KH 조정식 그렇죠. 부회장이고 손을 들고 나와서
김성태하고 저하고 한 방 썼습니다. 스위트룸인데 한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는데 거기 제3자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니 네. 방영철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100평짜리 예를 들면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이라 그러잖아요. 한 딱 방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이 김성태 혼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조경식하고 둘이 잤다는 건데 그러면은 방영철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니는 KH고 내가 쌍방울인데 뭔 소리냐. 그거 전체 우리가 관리했다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예? 잠깐만요 의원님 해가지고 위원장님 해가지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네. 근데 조경식이가 김성태하고 둘이 잤다는데 반박을 못해. 조경식이 뭐라 그러냐면 뭐 수행원이고 누구고 그 방 문 앞에까지밖에 못 온다 그랬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방영철이가 돈 줬다는 7월 24일은 북한의 이종혁이라고 우리로 치면 장관 이종혁. 2급이 내려와갖고 대표 다녀온 날이에요. 첫날 술도 안 먹어요. 그날 돈을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돈을 안 줬으니까 첫날 줬는지 둘째 날 줬는지 셋째 줬는지 계속 모르는 헷갈려. 거예요. 근데 방영철은 그 무슨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방용철이 얘네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얘네들은 끝장납니다. 쌍방 원래 자체가. 범죄가 있잖아. 원래 범죄. 아니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못 대는 거예요. 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있는 거죠. 이미 법정에서도 저런 식으로 방영철이가 했다잖아.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걸 엎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방영철이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방영철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방영철 컴퓨터에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을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건을 저희가 찾았죠. 찾았습니다. 예, 자료에 11번인가에 이 문건이 있을 것 11번입니까?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미호남이 왔다고 한 때가 19년 7월 24일에서 27일입니다. 네. 7월 24일에서 27일 저 문건인데요. 요건 7월 1일 문건입니다. 7월 7월 1일 문건. 이 7월 1일 문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부 자료인데요. 네. 거기에 협의 안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7월 1일 문건에 자기네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태평화교류협의회와 함께 삼자. 3자 합의로 추진한다. 네. 회장님 방북 문제는 만약에 리오남이 오는 그 대회에 대해서 뭔가 이화영 얘기나 경기도 얘기가 있었으면 여기에 경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장은 김성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말은 법원도 똑같이 이 상황을 유죄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손을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더니 방영철이 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저는 PC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PC는 아니고 제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그럼 좋아요. 방영철 PC 말고 방영철이 PC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PC에 들어있다. 이렇게 할게요. 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지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않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하고 협의한 내용을 비서를 불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문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송명철 리오남에 지급된 800만 달러 이 표를 하나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 처음 듣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의원님 자료 2번이네요. 예, 박선호 의원님 예. 자료 2번. 그게 뭐냐면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거든요. 이거를 아태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송명철이는 네. 경제 사업하는 쪽으로 다 줬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기도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500만 불을. 그다음에 방북 의전 비용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런데 그것도 송명철이 통해서 200만 불. 경제 사업하는 자께 갖고 이호남이한테 100만 달러를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이 돈을 줬냐? 너 쌍방울 매출이 얼마냐? 그랬더니 네. 1,000억. 1,000억.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한 100억 될까 말까? 예. 그 돈을 다 줬다는 이야기야. 네. 그런데 나중에 돈 관리하는 김태훈이 나와서 뭐냐면 회장님 돈으로 줬다. 개인 돈으로 줬다. 개인 돈으로 줬다. 예. 딱 말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방북 의전 비용 네. 이런 표현 없습니다. 음. 공공기관에서 남북 간에 그렇죠. 무슨 뭐 행사를 하고 예, 예. 이러면은 갔을 때 뭐
북측 초대 만찬, 남측 초대 만찬 해가지고 뭐 조금 비용을 가지고 가고 음식도 케이터링을 해서 우리가 준비해가지 방북 의전 비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김성태의 개인 돈을 이자들이 이렇게 몇만 달러씩 담배 가게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해가지고 3만 달러씩 30명이 직원이 동원돼서 이 현찰을 갖고 들어가요. 나머지는 환치기를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 회장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자기 회장 사업이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3만 달러씩 한 20명이 3만 달러 20명 해봐야 60만 달러예요. 전체 이 800만 달러에서. 근데도 그 현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공항에서 걸릴까봐 담배 가게 넣어 갖고 갔습니다. 네. 왜 맞습니다. 바치느냐? 지구 대장 사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방북 비용인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국정조사 이게 준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일 저희도 이제 현장 라이브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엄청나게 많은 진술들이 새롭게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김성태 씨도 뭐 최근에 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심경의 변화. 심경 변화가 좀 예. 느껴지는. 예. 그래서 뭐 수원지검의 검사들이 뭐 악마도 있고 이상한 애들도 많다. 이런 예. 이야기도 뭐 최근에 예. 뭐 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 객관적으로 이 양반도 압박을 정말 많이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박상용 검사고 니하고 같이 지어서 뛰어내 죽자 막 죽자. 이런 식으로 예. 뭐 약간 좀 예. 흥분하기도 하시는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저는 그리고 본인도 뭐 구치소 접견온 사람들한테 아이고 뭐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말이 되나? 뭐 그게 뭐 법원에 통할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검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자기 검사를 원하는 답을 해주긴 했는데 네. 과연 이게 말이 되냐? 자기 스스로도 접견온 사람들 이야기가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뭐 모든 게 지금 다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특국조위원들께서 다 그걸 제시하면서 물을 것이고요. 예. 그럼 김성태 전 회장도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실 김성태 회장이 이제 조폭 출신의 사업가 뭐 온갖 무슨 그 언론에 굉장히 그를 폄훼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는 과거고 그렇죠. 저는 또 뭐 과거에 대한 부분은 또 그거대로 뭐 또 과거에 처벌받은 것도 있고 그거는 예. 그걸 하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약점이 예. 많은 사업가였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예. 검찰에서 예. 이 김성태라는 그 사람의 압박하고 회하기 더 그쵸. 좋았겠죠. 예, 더 좋았던 예,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예, 예. 그를 타겟으로 해서 네네네. 사업 이 뭐랄까 이 커다란 사건의 네네네. 얼개를 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일 그 청문회에서 네네네. 김성태 회장이 그동안 본인이 검찰로부터 받았던 압박을 사실 그대로 밝혀낸다면 그것 또한 용기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뭐 양심 선언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김성태 예, 회장의 예, 양심 예, 선언 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리고 또 내일 안부수란 분이 나오는데요. 예.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쵸.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부수 회장도 상당히 이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국정원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키맨입니다. 키맨. 키맨입니까? 네네네. 의원님 오늘 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저희가 또 준비해야 돼요. 아직도 준비할 게 많아요.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진짜 국정조사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차규근 의원님께서 내일 어떤 내용들을 국민들께 새롭게 밝혀내실지 안부수가 키맨이다. 네네. 그리고 김성태 양심 선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내일 양심 선언 나오는군요. 네,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내일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러고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나오게 만들어죠. 알겠습니다. 강압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양심에 예.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제 윤석열 시대가 종료가 됐고 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네. 과거에 대한민국 검찰이 잘못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당한 피해자로서 네. 낫낫이 밝히고 그렇습니다. 예.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와 전환점이 돼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사업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언제까지 굴레에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 강압 수사 이런 그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뭐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한 그런 잘못을
사과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네, 네, 이번 네. 국정조사를 가지고 상당히 센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굉장히 긴 입장문을 예, A4 두 장짜리를 내셨더라고요. 봤는데 예. 저는 이분이 국정조사 지금까지 한 걸 다 보셨는지 의문이에요. 한번 봤으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합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그런 인권 침해 수사 조사, 강압 수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지.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진실의 장에서 담담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석 총장 진실의 방으로. 네, 예. 이게 제일 적확하다. 네, 네. 그 당시 역할 그리고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국정조사위원들이 차분하게 질의할 것입니다. 예. 의원님 차분하게 네. 아주 그냥 예, 예. 꼼꼼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예, 예, 예. 사실을 기반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원석 총장이 그 검찰총장으로서 네. 정말 나쁘끄러워서 하늘을 보기 힘들다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차분하고 꼼꼼하게 네, 네, 네.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네,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창피한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네, 네, 수사를 해서 네, 네, 네. 예,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예, 다 괴물이 되어버린 괴물이.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 그런데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네, 네. 하지 않고 이웃짐도 있는. 없는 예, 예, 예. 끔찍한 지경인 겁니다. 네, 예. 내란 속의 윤석열하고 뭐가 다른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한 잘못을 최소한 네. 반성은 해야 사람 예,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깜깜한 동굴에서 햇빛 보고 지금 눈 가리고 그냥 쏘부리고 있어요. 자기들 햇빛이 그냥 찬란하게 내려쬐고 있는데 예, 예. 에휴, 한심한 겁니다. 예, 예. 예. 끝으로 의원님, 조국 대표 지방선거 출마지가 오늘 네. 아침 동아일보에 따르면 평택으로 정해졌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뭐 옛말에 옛 광고 말에 뭐 며느리도 모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며느리도 예. 모른다. 아이고 예. 며느리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예. 그분이 아직 며느리는 없죠. 아, 예, 그런데 사위는 계신데. 사회는 계신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열심히, 예.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고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표적 수사, 그 추악한 민낯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없는 죄도 쥐어짜내는 현대판 고문이자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인간 사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된 셈이죠. 특히 유일한 핵심 물증이라던 김태균 회의록조차 호텔 공용 컴퓨터로 날조되었다는 기막힌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혹독한 강압 수사에 시달려온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서 마침내 중대한 양심 선언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는 강력한 암시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원석 전 총장 역시 이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때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